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네. 내가 행복한 이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의 작품집이고요. 네. 네, 저희가 공상님이 저번에 3편 다뤘었죠. 그렇죠. 적절한 사랑, 백관 얘기, 내가 행복한 이유. 차례대로 다루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 세 작품이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작품들 이어가지고 네. 다룬 게 다행이었고 네. 저희가 2부에서 이거를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작품만 더 다루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읽는 이의 이제 즐거움으로 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몫으로. 그렇죠. 네. 네. 지난주에 내가 행복한 이유 이거를 저는 읽을 때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에 읽었어요, 제가. 읽은 지 좀 되니까 지금 거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아주 감명 깊은 작품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약간 그거 생각났어요. 그 알제넌에게 꽃을. 거기 보면은 이 친구가 원래 이제 지능이 낮은 부분인데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점점 똑똑해지거든요. 경계선 지능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면서 자기 일기로 이제 진행이 되는 책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맞춤법도 틀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똑똑해지고 그다음에 막 어려운 말도 쓰다가 다시 이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걸 좀 보는 느낌도 받았네요. 자, 무한한 암살자 그럼 얘기를 해주시죠. 네. 무한한 암살자는 그 평행세계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평행세계가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주요 그 개념은 칸토의 어떤 칸토의 먼지라고 나오는 그냥 칸토 집합이라고도 보통 불러요. 그 집합의 개념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저 다 읽고 나서 물음표 3개 해놨어요. 물음표? 이게 뭐야? 그래서 뭐라고? 이게 뭐지? 했네요. 이게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마주치거든요. 우리의 직관과는 배치되는 해석학이라는 이제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마주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어떤 함수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평한데 평평해요. 그런데 0에서 0이고 1에서 1이에요. 연속이고. 그런 함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연속일 수가 있죠? 신기하죠. 이렇게 되나? 근데 연속이에요. 안 끊어져요. 함수가 안 끊어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그것이 칸토의 계단 함수라고 부르는 함수가 있고,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은 모든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도 있어요. 연속인데. 네. 모든 점에서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뾰족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점에서 뾰족한 함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시죠? 안 돼요. 네, 바이어슈트라스 함수라고 하는 유명한 함수가 있는데 이런 예제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이런 예제를 마주치면은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대단한 게 이걸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과학 해설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판을 좀 쓰겠습니다. 네. 그냥 두 번째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우주가 실수계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계. 네. 그래서 실수 0부터 1까지의 실수만 사실 생각해도 되고요. 실수계 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실수 집합에는 굉장히 이상한 게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리수, 여기에 유리수들이 들어있잖아요. 유리수는 뭐죠? 나눌 수 있는 수인가? 유리수는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몇 분의 몇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몇 분의 몇.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들이 유리수예요. 네. 유리수는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럴 수 없는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르죠. 파이 같은 거. 네, 파이. 근데 이거 0부터 1까지니까 파이는 안 들어있고, 뭐, 그러네. 파이분의 1, 1, 루트 2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 둘 다 무한히 많잖아요, 이 안에. 네. 어느 게 더 많을까요? 네. 몰라요. 무리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리수는 여기에 티끌도 없어요, 사실.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면은 잴 수 있는 그 재는 함수가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메저라고 부르는데, 오. 메저라고 하는 해석학에서 배우는 네. 함수인데 요 함수에다가 우리가 어떤 0과 1 사이의 집합을 띡 넣으면은 네. 얘가 얘는 이 크기야 이렇게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을 넣으면은 1이 나오고요. 네. 무리수를 넣어도 1이 나오고요. 무리수 집합을 넣어도 0과 1 사이의 집합을 0과 1 사이의 모든 무리수의 집합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네. 유리수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요. 유리수의 크기는 0이에요. 네. 요 매저는 어디서 다루냐면 확률에서 다룹니다. 확률에서.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0과 1 사이에 우리가 점을 딱 그냥 마음대로 찍었을 때 네. 그것이 유리수의 확률이 0이에요. 무리수의 확률이 1이고요. 근데 유리수는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티끌만큼 있다는 거죠. 너무 적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적다라는 거죠. 무리수에 비해서. 자, 네, 유리수는 우리가 셀 수 있어요, 개수를. 네. 그러니까 셀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순서를 매기냐면 이것도 이제 그 칸토 선생님이 아마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분의 1, 3분의 1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순서대로 분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순서를 사실 매기면은 모든 유리수에다가 우리가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무리수에는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첫 번째 무리수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항상 더 작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첫 번째 무리수 이렇게 하고 네. 두 번째 무리수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무리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네. 항상 나머지가 너무 많아요. 나머지가 너무 많아서. 네. 항상 남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무한히 계속해도 가산계만큼 계속해도 네. 그러니까 각각의 정수마다 1, 2, 3, 4 해가지고 각각의 유리수마다 네. 무리수를 이렇게 부여를 해도 네. 이렇게 다 부여를 했다고 쳐요. 네. 그래도 나머지가 있어요. 있죠. 무리수는. 있죠. 유리수는 이게 아니에요. 유리수는 1번에 뭐, 2번에 뭐 하면은 나머지가 없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유리수에다가 번호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무리수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거의 증명이 된 사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수가 비가산계에 있다고 합니다. 순서를 매길 수 없다는 뜻에서 uncountable. 얘는 가산계에 있다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이런 기본 내용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요거 새 파일을 쓸게요. 네. 그런데 메저라는 개념이 있고 메저는 이제 집합의 크기를 재는 것이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가산 비가산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네. 근데 0과 1 안에 0과 1 사이의 수들의 집합, 이 전체 실수를 모은 집합에서 무슨 집합이 있냐면은 크기는 0이에요. 확률이 0이에요. 네. 그 수가 발견될 확률이 0인데 개수는 실수랑 똑같은 집합도 있어요. 개수는 무리수랑? 네, 무리수랑 똑같은. 그러니까 무리수의 개수가 실수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요? 네. 안 보여. 근데 이것은 유리수의 개수보다 많은 거고요. 그렇죠. 네, 아까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해야 실수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집합으로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 집합으로서 그런 거고. 네. 아까 제가 그 번호를 매기는 개념으로서 말한 것이 무리수와 실수는 둘이 대응이 돼요. 실수 하나마다 무리수를 우리가 하나씩 딱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네. 하나도 안 남게 할 수 있어요. 유리수 아까 보면 제가 1번에
이거 2번에 3분의 1, 3번에 2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쭉 매겼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집합론으로서 유리수의 개수는 정수의 개수랑 자연수의 개수랑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집합론으로서,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를 재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수를 셀 때 어떻게 세냐면은 우리는 사실 수를 셀 때 대응을 시키거든요. 두 개는 뭐냐면은 여기 손가락 하나 여기 손가락 하나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그 칸토어가 집합론에 대해서 어떤 집합의 크기를 어떻게 잴까를 생각할 때 대응 1대1 대응이 있으면은 하나에 여기 있는 집합 하나마다 여기 있는 집합 정확하게 하나 꺼내가지고 이게 짝을 맺어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은 두 개 크기가 같은 거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집합론으로서의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토끼님이 말씀하신 무리수는 실수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야? 왜냐면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부분 집합으로서 그런 거죠. 집합론으로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매저는 또 다른 크기를 재는 척도인데 얘 둘이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산이면 무조건 확률이 0인데 비가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랑 개수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이 0인 집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칸토어의 먼지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 0, 사실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0과 1 사이의 이 전체 실수 중에서 제가 이 중간에 3분의 1을 드러내요. 이렇게 3분의 1 드러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이 남잖아요. 거기서도 또 3분의 1 이렇게 드러내요. 그러면은 9분의 4만큼 또 남았잖아요. 그것도 3분의 1을 드러내요. 요 작업을 무한히 많이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확률이 0인 집합이 나와요. 이게 칸토어의 먼지라는 집합입니다. 어떤 수를 우리가 딱 뽑으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수가 등장할 확률이 이제 0인 거죠. 그런데 이 집합에 들어있는 수의 개수는 실수랑 똑같이 무한히 많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 집합에 들어있는 숫자들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삼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 소수점 자리에 2랑 0만 들어있는 숫자들만 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만 남는 거예요. 삼진법을 했을 때.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네, 3등분 하면서 여기 3분의 1 이 가운데 걸 드러내면서 여기에 1이 있는 숫자들이 지워지는 거고 여기랑 여기를 드러내면서 두 번째 1이 있는 숫자가 지워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마다 우리가 이진법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숫자에 대응을 시키면은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실수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모든 실수는 다 이진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둘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이 집합과 이 실수 집합 사이. 그래가지고 이 둘의 크기는 크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집합과 이 칸토어의 먼지라는 집합과 실수라는 집합은 그 집합론으로서 크기는 똑같다. 근데 매저로서는 얘는 0이고 얘는 확률이 0이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우리 그레기건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었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0이고 얘는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인공이 실수명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이 인물에다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막 등장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인공의 시간에다 약간의 딜레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딜레이를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서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까 그 1대1 대응이 있었잖아요. 칸토어 먼지과 실수 간에. 그러면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여기 실수에 있었는데 칸토어 먼지만큼의 딜레이를 딱 넣어가지고 여기에 칸토어 먼지가 있으면 제가 칸토어 먼지 이걸 쏙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제가 뭐 여기 서 있는 애는 또 다른 딜레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칸토어 먼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여기에도 0과 1이 있으면은 여기 0과 1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미래의 세계가 되는 거죠.
각각의 저마다 네. 다른 시간 딜레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네. 저를 확률이 0인 집합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네. 다른 딜레이를 넣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이 세 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확률이 너무 작아서? 네, 확률이 너무 작아서. 음. 나는 원래 실수 네, 3개 있었는데 실수명만큼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매저가 1이었는데 나는 네. 저한테 각각의 다른 길이의 딜레이를 집어넣어 시간 딜레이를 집어넣는 거죠. 좀 더 오래 말을 한다던가 좀 더 짧게 말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저를 이게 정확하게 칸토 먼지에 이게 집어넣으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이 모든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이 거대한 세상에서 0만큼의 크기만 가지게 되는 거죠. 대강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특별히 이 과학적인 이 아이디어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갖고 왔고요. 루미너스도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의 그건데 루미너스는 굉장히 큰 수를 우리가 사실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우주의 입자의 개수가 사실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크기도 사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 엄청나게 큰 수 막 그 3의 3승인가? 이런 것을 네. 우리가 십진법으로 종이에 적으려고 하면 블랙홀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더하기 1이 얼마냐, 이거 더하기 이건 얼마냐 이런 것들 계산 못해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실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쓰신 게 루미너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칸토어 먼지라는 이상한 집합이 존재한다. 아 정말 신기하네 라고 그칠 만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 게 이제 무한한 암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칸토어 먼지는 대충 뭐 희박한 거구나 먼지니까 네, 그렇게만 생각했고요. 콩땅콩님이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네. 저는 이 소용돌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S라는 개념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약간 그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생각났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완다가 다크홀드를 이용해서 그 멀티버스 세계에 자기한테 막 건너가잖아요. 그게 일단은 생각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인셉션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꿈으로써 이제 다른 세계의 나한테 간다. 뭐 이런 설정이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 멀티버스 세계관이 약간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약간 소용돌이 근처에서 막 박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표현이 것들, 너무 네, 멋있죠. 네, 그 표현이 딱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면서 약간 영화 중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 영감을 받은. 네, 네. 뭐 인셉션도 조금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러네요. 완다비전이 좀 그러네요. 완다비전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완다의 파워가 좀 미치다가 못 미치다가 해서 어떤 때는 80년대였다가 어떤 때는 70년대 스타일이었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막 사람들도 막 옷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막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지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가요? 그렇게 많이 썼나요? 그러면은 저희 그 도덕적 바이러스 학자만 다루고 끝낼까요? 네, 여기 잠깐만요. 네. 이거 얼마나 했지? 15분부터 했으니까 15분부터 20분 정도? 25분? 네, 정도 했네요. 그래서 도덕적 바이러스 학자는 이제 제 전공이죠. 생물이니까. 근데 뭐 이거를 뭐 엄청
깊이 파고들 만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게 전체가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풍자의 끝이거든요. 풍자와 이 좀 블랙 유머의 끝이라서 네. 일단은 에이즈가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라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고, 그래서 너네는 동성애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회개하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네, 맞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존 쇼크로스라는 이 사람이 생화학자인데 정말로 그런 믿음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에이즈를 이렇게 치료도 가능하고 또 동성애자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수혈해서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저렇게 어영쩡한 바이러스 만들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다가 이건 계시다. 계시를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라는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예시를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이 일단은 이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고 진짜 실현하는 거는 내가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강력한 바이러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생화학 전공을 하고 뭐 박사học 과정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약간 숨기면서 나의 야망을 숨기면서 되게 무난하게 해요. 무난하게 하면서 점점 이제 자기 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꿈을 계속 키워갔던 거죠. 키워가다가 결국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어떤 바이러스를 만들었느냐? 내가 이 동성이랑 성관계를 맺으면은 죽는 그런 바이러스를 만든 거예요. 다만 그리고 네.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도 죽죠. 네. 내가 이 바이러스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모노가미에서 나와서 M이라는 이 일부의 처제 모노가미에서 나온 뭐 바이러스 다시 M이라는 그 바이러스도 있고 뭐 그게 이제 생기면은 이 사람하고만 이제 섹스를 해야 안전하고 그다음에 다른 외도를 하면은 또 안 안전하고 그러니까 죽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하면서 진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광신도인가. 진짜 집착전다. 정말 왜 약간 영화에서 보면은 한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뒤통수를 한대 꿀밤을 놔주고 싶은 그런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처음에는 이런 운명적인 계시를 거부하려고도 했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내가 이 신성한 의무를 저버릴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점점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거를 퍼뜨려요. 자기가 전 세계에 정말 열심히 휴가를 다니면서 다크서클이 내려올 정도로 막 열심히 휴가를 다니면서 휴양지를 다니면서 이 바이러스 퍼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진짜로 죽기 시작해요. 죽기 시작하고 이것이 그런 이유라고 사실은 웬만하면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당국에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쇼크라소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이 사상가를 가서 이 사람이 또 좀 변태성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자기 합리화로 점철된 변태성욕. 그쵸. 네. 뭘 해달라 그러는데 이제 여자가 꺼져 이러면서 막 쫓아내니까 신학 토론을 벌이죠. 자기 생각에 이 여자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바이러스 복균자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랑 이제 섹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막
고백을 해야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너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이거를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내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좀 똑똑해요. 똑똑해가지고 다 알아들어요. 그래 뭐 그런가 보지. 이러면서 되게 이제 그러나 이 남자를 진짜로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래 네 말이 다 맞다고 치자. 그래 고생했네. 그러면서 근데 말이야 네 말대로라면 네 말대로라면 애들은 어떻게? 애들 유전자는 엄마랑도 다르고 아빠랑도 다른데 얘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쇼프란스라는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까요? 글쎄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약간 저는 마지막까지 가는데 이 속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약간 고구마 먹은 것 같으면서도 좀 통쾌한 면이 있고 되게 막 이렇게 때려주고 싶으면서도 좀 약간 통쾌한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블랙 유머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을 묘사하면서 그래 이거니 이 사람들 통렬하게 까는 거죠. 고구마랑 사이다 같이 먹는 느낌. 너네 차별주의자들이 얼마나 미쳐있는지 봐라. 이런 거죠. 너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런 건데, 그거를 이렇게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로 좀 풀어냈다는 게 너무 좀 재밌기도 하고, 너무 좀, 기발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퐁당퐁님도 이 단편 마지막에 자기 합리화가 소름 끼쳤어요. 어우 진짜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권운동에 되게 투신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이런 소설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 소설이 나왔던 1990년대는 이런 동성애 혐오라던가 또 에이즈 혐오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심했던 시기죠. 네,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작품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작품들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요? 행동주의는 네. 임플란트를 해서 약간 저는 좀 토탈 리콜? 그쵸, 그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자기 임플란트를 하면은 자기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막 고르듯이 내가 자신감 있어지는 임플란트 또는 내가 막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임플란트 아니면 내가 막 엄청 운동을 하고 싶어지는 임플란트 이런 걸 막 심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이 시기에 이 남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결말이 좀 소름 돋는 그런. 그렇죠. 네. 그다음에 내가 되는 법 배우기 요것도 되게 반전이 되게 충격적인 쩌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람에 날리는 겨. 겨가 이제 그거죠. 뭐라고 하지? 식물 씨 같은 거 아닌가요? 쌀 껍질 같은 거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쌀겨. 네.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죠? 요거는 밀림에서 누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식물을 퍼뜨려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요원이 이 속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 그런 이야기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열대우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열대우림이 되게 살아있고 아주 능동적이고 대단히 유전자 조작이 많이 돼가지고 무적인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퍼뜨려도 이 식물들이 금방 얘를 중화하는 걸 막 만들어내가지고 무효화해버리고 막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뭔가가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는 루미너스는 아까 말씀하신 너무 커서 계산할 수 없는 수에 대한. 네, 요거는 이제 수학 철학도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수학적 실제론 해가지고 수라는 게 존재하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막 자주 질문해요. 네. 복소수라는 게 존재해? 막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으로 만들어냈지만 그게 존재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은 이제 사실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뭔가 우주에서 코딩된 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에서 출발하는 소설이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잘못된 식이 이제 어디선가 코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우주 간에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막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죠. 어떤 우주에서. 네. 그래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은행에서 이 잘못된 정리를 우리가 코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막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까 그 큰 수하고 관련된 게 우리가 그런 정리들을 뭐 실제로 증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버파이어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실버파이어는 이제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면서 또 우리 과학 철학적인 어떤 맹목적인 미신 뭐 그런 거하고도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질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네. 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 어떤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좀 섬뜩한 면도 있고 코로나 시대에 읽어봐야 할 뭐 그런 작품이에요? 느낌도 있고 그냥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비과학적이라고 믿는 믿음이 뭐 어떻게 전파되느냐 이런 관점들도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어볼 만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체르노빌의 성모네요. 네, 체르노빌의 성모도 약간 뭐 비슷한 느낌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 그림에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제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막 500만 프랑에 사거든요. 네. 500만 스위스 프랑에 사는데 이 그림의 가치 자체는 이 그림이 이제 뭐 이콘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뭐 고작 해야 3만 프랑 정도 되는 건데 이걸 막 사람들이 500만 프랑에 사다가 잃어버려요. 대부가 이걸 살려다가 배달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잃어버렸는데 주인공한테 그거를 2주 안에 되찾아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되찾아오라고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을 원하는 이유가 이 그림이 뭔가 신묘한 질병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그림에 뭔가 반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뒤쪽을 좀 밀려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책 자체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잖아요. 약간 근데 이게 500페이지가 넘어요. 종이가 얇아서. 그래서 양은 상당하고요. 그래서 한 권 사서 아주 오래 즐길 수 있는 개인적인 책이다. 그것도 보고 즐기고. 그런 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편 한 편이 진짜 좀 음미하면서 좀 즐길 만한 그런 작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성도 뚜렷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그 번역자분이 뭐 해석 뭐 이런 것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번역 역자의 말 뭐 이런 거를 해주시는데 작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어떤 일생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SF를 이제 뭐 쓰게 되었는지 어떻게 데뷔하게 되셨는지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렉 이건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대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는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으로 질문으로 출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뭐 저장 목록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렉 이건의 작품이 계속 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렉 이건이 일본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본 SF 팬들은 우리는 사실 약간 SF 팬 하면 테드 창 좋아해요 이런 게 조금 좀 흔하다면 일본에서는 그렉 이건 좋아한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허플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그러면 오늘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거의 4시간에 달하는 네, 4시간 대장정. 네. 저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 방송은 이제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헤어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네,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의견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번에는 또 단신으로 찾아뵙겠죠 아마. 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